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의 수학 관련 내장 함수들과 매스 모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분수 모듈과 무작위 수를 생성할 수 있는 랜덤 모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인 부동소수점과 십진법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창기 컴퓨터의 주된 기능이 수치 연산이었듯이 지금의 컴퓨터에게도 수학적 연산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연산을 위하여 합, 최대값과 같은 내장 함수들과 수치 연산, 지수로그 연산, 삼각함수 연산에 필요한 함수와 관련 상수를 모아놓은 수학 모듈이 존재합니다. 그럼 각 함수의 의미와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학 관련 함수들이 매스 모듈에 존재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모듈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모듈 인포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 함수로 제공이 됩니다. sum은 순회 가능한 이터러블 객체의 총 합계를 반환합니다. 총 합계의 시작값이 주어지면 그 값부터 누적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 기본값입니다. max는 순회 가능한 객체의 최대값을 반환합니다. min은 순회 가능한 객체의 최소값을 반환합니다. abs는 인자 x의 절대값을 반환합니다. 파워는 x의 y 제곱값을 반환합니다. 세 번째 인자가 입력된 경우 x, y의 제곱한 결과를 z로 나눈 나머지 연산을 반환합니다. 라운드는 인자 x의 반올림 결과를 반환합니다. 자릿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반올림 결과를 지정된 자리까지 나타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0입니다. div 모드는 a 나누기 b의 목과 나머지를 튜플 형태로 반환합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L 값에 0에서부터 9까지를 레인지를 통해서 리스트로 반환한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터러블 가능한 객체인 L에 대해서 총 합을 구하면 45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최대값 9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0이 나오게 되며 절대값 마이너스 11은 11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2의 10제곱은 1024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스 모듈의 수치 연산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의 실은 n이 x보다 같거나 큰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n을 반환합니다. 즉 올림 연산을 수행합니다. 플로어는 n이 x보다 같거나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 n을 반환합니다. 즉 내림 연산을 수행합니다. 트렁크는 x의 정수 부분만을 반환합니다. 즉 버림 연산을 수행합니다. 카피 사인은 y의 부호만 x에 복사하여 반환합니다. f 앱솔루트는 x의 절대값을 반환합니다. 팩토리얼은 x의 계승값을 반환합니다. f모드는 C 라이브러리에 있는 f모드 함수를 그대로 호출합니다. 이 함수의 결과값이 x, %y 연산 결과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f성은 입력받은 값의 합계를 반환합니다. 모드 f는 입력받은 x의 순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분리하여 튜플을 반환합니다. 분리된 두 부분 모두의 부호가 할당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를 쓰기 위해서 임포트 매스를 먼저 하고 실 연산을 하면은 올림 연산한 결과가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어 3.14를 하게 되면 3.14에서 내림 연산을 해서 3이 나오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3.14를 하게 되면 3.14에서 버림 연산을 해서 3이 나오게 됩니다. F모드의 경우는 파이썬 연산자 중에서 나머지 연산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연산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F모드 XY 연산은 항상 피제수 X와 몫의 부호가 동일하지만 퍼센트 연산은 그 몫이 피제수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 소수점 연산의 정확도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수 연산에는 퍼센트를 쓰고 부동 소수점 연산에는 F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지수 로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의 경우는 x의 y제곱 결과를 반환합니다. 스퀘어 루트는 x의 제곱근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익스포넨셜은 지수 결과를 2의 x승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로그는 밑을 베이스로 하는 로그 x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만약 베이스가 입력되지 않으면 자연 로그로 연산이 되게 됩니다. 이번엔 삼각함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각도를 표기하는 기법으로 60분법과 라디안 연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호 변환 함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디그리즈는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도를 60분법으로 변환합니다. 라디안즈는 60분법으로 표현된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합니다. 또한 삼각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함수들과 하이퍼볼릭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랙션 클래스의 생성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성자는 두 정수인 분자, 분모를 받아서 분모 나누기 분자의 형태의 유리수를 나타냅니다. 만약 입력받은 분모의 값이 0인 경우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생성자는 이미 생성된 프랙션 객체를 받아서 동일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 생성자는 문자열 형태의 유리수를 입력받아서 생성합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공약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제거돼서 16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1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의 경우는 분자만 입력된 경우인데 분모는 기본값인 1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열 입력받았는데 분자 분모 형태로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수 모듈의 지원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플로어, 실, 라운드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 코드와 같이 명시적으로 플로어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의 플로어, 매스의 실, 라운드를 통해서 플로어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대 공약수를 반환하는 클래스 메서드인 프랙션즈의 GCD도 제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십진법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진법, 즉 데시말 모듈은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롯 자료용보다 보다 정확한 데시말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고등학교의 수학 시간에 배운 무한대와 같은 값도 표현할 수 있는 십진법 모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수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수는 고정소수점 방식, 실수는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동소수점 방식은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그 위치를 나타내는 수를 따로 적는 방식으로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가수와 소수점의 위치를 풀이하는 지수로 나누어서 표현됩니다. 즉, 가수 곱하기 미수의 지수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진법으로 이용되기에 미수를 2로 하고 부호를 나타내는 하나의 비트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지수부와 가수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수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부동소수점으로 표현된 수가 원래 실수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소수점 연산의 결과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는 32비트 윈도우 환경에서 수행한 결과로 덧셈 연산의 결합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소수점 연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이썬에서는 십진법 모듈을 지원합니다. 십진법 모듈은 플롯과 다르게 실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점 자리의 정밀도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정밀도를 요하는 연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십진법 모듈에서는 데시말 객체를 이용하여 실수를 표현합니다. 데시말 객체는 밸류로 정수, 문자열, 튜플, 데시말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생성됩니다. 문자열은 부동소수점 형태로도 입력이 가능하며 인피니티 혹은 INF만 표시할 수도 있으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인피니티, 마이너스 INF 혹은 숫자가 아닌 경우 none이라는 not a number나 마이너스 0과 같은 형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튜플 형태로 입력되는 경우 부호를 나타내는 정수, 양수인 경우는 0, 음수인 경우는 1과 함께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튜플, 소수점 자리를 나타내는 정수가 순차적으로 옵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정수, 문자열, 튜플, 음의 무한대, not a number의 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정수, 문자열, 튜플, 음의 무한대, not a number의 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십진수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데시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수를 생성자에 쓴 경우 정상적으로 정수 3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을 입력한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1.1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튜플의 경우는 앞에서 0의 경우는 플러스를 나타낸다 그랬고 그 다음 정수 부분과 지수 부분이 와서 정상적으로 3.14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열로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not a number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시말 객체는 인티저, 플롯과 같은 내장 수치 자료원과 동일하게 모든 수치 연산과 내장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두 데시말 객체 간의 수치 연산을 수행하는 예제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제곱 등 모든 연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A에는 3.14를, B에는 0.04를 입력한 걸 보실 수 있으며 더하기 연산을 그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3.18이 연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빼기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연산이 됐고 곱하기, 나누기, 제곱의 경우도 연산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맥스, 민, 썸과 같은 내장 함수의 인자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구분자로 구분되어 있는 실수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데시말 객체로 L에 리스트 형태로 넣어놓고 맥스, 민, 썸, 소티드 등의 내장 함수들이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문자열로 구분자를 넣고 입력을 한 다음에 해당 구분자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리스트 컴프레hen션 형태로 L에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L이 정상적으로 입력되는지 확인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분돼서 데시말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가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면은 맥스 9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민 최소값은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1.28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메이션도 에러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고 소티드를 하면은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소팅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랜덤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임의의 정수, 실수를 생성하거나 시퀀스 객체 중 임의의 값을 선택하는 등의 연산을 위해서
랜덤 모듈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랜덤의 시드는 임의의 숫자 생성기에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만약 인자가 생략되거나 난인 경우는 현재 시스템 시간값을 사용합니다. 랜덤 함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사이의 임의의 플롯 숫자를 반환합니다. 유니폼은 인자로 받은 두 값 사이의 플롯 숫자를 임의로 반환합니다. 가우스는 가우스 분포, 즉 정규 분포의 난수를 반환합니다. 랜드레인지는 내장 함수인 range의 아이템 중에 임의로 선택해서 반환합니다. 랜드인트는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같거나 작은 임의의 정수 n을 반환합니다. 초이스는 입력받은 시퀀스 객체에 임의의 아이템을 반환합니다. 만약 입력받은 시퀀스가 빈 경우 인덱스 에러를 반환합니다. 셔플은 입력받은 시퀀스 객체를 섞습니다.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랜덤 인자는 0.0과 1.0 사이의 임의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경우 랜덤 함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임의의 실수를 생성하는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0에서 1.0 사이의 플롯 값을 임의로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임포트 랜덤을 하고 랜덤을 호출할 때마다 다른 실수 값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한 두 값 사이의 실수 값을 임의로 생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니폼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예제는 3과 4 사이의 실수 값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평균이 1,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의 난수를 생성하는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문을 사용해서 3번 반복하도록 하고 랜덤의 가우스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의 난수를 3번 발생합니다. 다음 예제는 리스트 내장을 사용해서 0에서 20 사이의 수 중 임의의 정수를 10개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랜드 레인지를 이용하는 경우 생성되는 임의의 정수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략했는데 0에서 20 사이의 숫자 중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임의의 정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랜덤의 샘플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입력 인자에는 선택할 시퀀스 객체를 입력합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는 0에서 19까지 정수를 넣기 위해 range 20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입력 인자로는 선택하는 아이템의 개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10개를 선택해서 10개의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튜플과 같은 시퀀스 객체에서 임의로 몇 개의 아이템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랜덤 초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임의 아이템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내장을 이용해서 L에 3개를 선택한 예제입니다. 중복이 돼서 2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임의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 페이지에서 배운 랜덤의 샘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중복되지 않고 선택이 3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퀀스 객체를 임의로 섞기 위해서는 랜덤의 셔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시퀀스 객체를 직접 변경합니다. 0에서 9까지 순차적으로 할당되었던 값들이 랜덤 셔플을 수행하게 되면 무작위로 섞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숫자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모듈이고 sum, min, max, abs 등 수학 관련 내장 함수들과 매스 모듈의 다양한 메소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분수, 랜덤 모듈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리수를 표현할 경우 유용한 분수 모듈과 무작위 수를 만들어내거나 무작위로 시퀀스 액체를 선택할 때 필요한 랜덤 모듈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진법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 무엇이며 부동소수점 방식의 문제점이 어떤 점이고 왜 십진수 모듈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